안녕하세요. 지난번에는 시인 백석이 그의 연인이었던 김정한을 사랑하며 썼던 시 나와 나타샤와 흰 당나귀라는 시를 소개해 드렸는데요. 이번에는 일제강점기의 시인이자 작가, 소설가, 수필가, 건축가로 한국의 대표적인 근대 작가이자 아방가르드 문학가인 이상 작가가 유일하게 썼다는 황소와 도깨비라는 동화 한 편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조금 긴 내용이라서 또 제가 간략하게 정리를 좀 했습니다. 황소와 도깨비. 어느 산골에 돌쇠라는 나무장수가 살았어요. 돌쇠는 부모도 형제도 친척도 없이 혼자 살았는데요. 그에게는 무척 아끼는 황소 한 마리가 있었습니다. 재산을 몽땅 털어 산 황소로 아직은 어렸지만 그래도 몸집도 크고 튼튼했습니다. 어느 겨울 나무장수 돌쇠가 장에 갔다 집으로 오는 길이었어요. 벼랑간 하늘이 흐려지고 진눈깨비가 뿌려졌습니다. 황소가 눈에 맞을까봐 걱정이 된 돌쇠는 주막에 들어 잠시 쉬다가 눈이 그치자 급히 길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날이 흐려서인지 절반도 안 왔는데 그만 날이 어두워졌어요. 얼마쯤 오는데 갑자기 숲에서 이상한 놈이 뛰어나왔습니다. 아저씨, 제발 저를 살려주세요. 녀석은 사람인지 원숭인지 분간하기 어려운 얼굴에 갸름한 팔다리, 까뭇까뭇한 살결, 우뚝 솟은 귀에 작은 꼬리까지 달려서 고양이 같기도 하고 개 같기도 했습니다. 그 녀석은 산오똑이라는 이름을 가진 아기 도깨비였어요. 일주일 전 다른 도깨비들과 동네에 놀러 나왔다가 집으로 돌아가려 할 때 그만 사냥개한테 꼬리를 물리고 말았대요. 꼬리가 없으면 도깨비는 재주도 못 부리고 집에 갈 수도 없어요. 그래서 동무들과 헤어져 이 숲속에 숨어 있었답니다. 그러다가 마침 돌쇠가 지나가는 것을 보고 살려달라고 뛰어나온 것이죠. 자기를 살려주면 평생 은혜를 잊지 않겠다고 새끼 도깨비가 두 손 모아 비는데 그러고 보니 정말 도깨비 꼬리에 상처가 아물지 않은 데다가 몸은 바짝 말라 있었어요. 치근한 생각이 든 나무장수 돌쇠는 어떻게 해달라는 거냐고 물었어요. 꼭 2달만 이 황소 뱃속에 들어가 살 수 있게 해주세요. 2달이 지나면 날도 따뜻해지고 상처도 나을 거예요. 대신 황소의 힘을 지금보다 10배나 더 세게 해드리겠습니다. 돌쇠는 기가 막혔습니다. 소중한 황소 뱃속에다가 도깨비를 넣으라니요. 하지만 거절하면 새끼 도깨비는 분명 얼어 죽거나 굶어 죽고 말 것입니다. 생각다 못해 돌쇠는 소의 등을 두드리며 어떡하면 좋겠니? 하고 물었어요. 그러자 말귀를 알아들었는지 소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좋다. 꼭 2달 동안만이다. 새끼 도깨비는 좋아서 펄펄 뛰며 고맙다고 하더니 깡충 뛰어 황소 뱃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랬더니 정말로 황소의 힘은 도깨비 말대로 10배나 세졌어요. 나무장수 돌쇠는 썩 부지런한 편은 아니었지만 힘이 무지막지하게 세진 황소 덕분에 나무도 몇 배나 더 많이 팔게 되었고 돈도 많이 벌게 되었습니다. 그러는 사이 어느덧 약속한 2달이 다가오고 자꾸 소의 배가 부르기 시작을 했습니다. 돌쇠는 깜짝 놀라 커다란 배를 문질러주고 약도 써보았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어요. 그러다 황소 뱃속에 있는 도깨비 때문일 거라는 생각이 들어 돌쇠는 약속 날짜만 기다렸습니다. 어느 날 새벽 외양간에서 쿵쾅쿵쾅 요란한 소리가 났어요. 누가 소를 훔쳐가는 줄 알고 깜짝 놀란 돌쇠는 외양간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황소가 이를 악물고 괴로워하며 날뛰고 있었어요. 돌쇠 아저씨, 돌쇠 아저씨! 그때 누가 자기를 부르는 소리에 주위를 둘러보았어요. 그런데 아무도 없었습니다. 분명 아무도 없는데 자꾸 자기를 부르는 소리가 들리자 돌쇠는 황소 입속에서 나는 것 같아 소 입 가까이에 자기 귀를 이렇게 갖다 댔습니다. 돌쇠 아저씨 저예요. 저를 모르세요?
너 도깨비 새끼구나. 이제 약속한 날이 되었으니 어서 나오거라. 그런데요, 큰일 났어요. 매일 누워서 아저씨가 주는 음식을 맛있게 먹었더니 살이 너무 쪘나 봐요. 소 모가지가 작아서 도저히 빠져나갈 수가 없네요. 그럼 어떡하면 좋단 말이냐? 돌쇠는 황소가 불쌍해서 눈물이 글썽글썽해졌습니다. 좋은 수가 있어요. 소가 하품을 하게 해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평생 이 속에서 살거나 백가죽을 뚫고 나가는 수밖에 없어요. 제가 밖으로 나가기만 하면 소의 힘을 100배 더 세게 해드리겠습니다. 하지만 돌쇠는 어떻게 해야 소가 하품을 하는지 도무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옆구리도 찔러보고 콧구멍에 막대기도 찔러보고 콧등을 쓰다듬어 보기도 하고 간지러도 보고 별짓을 다 했어요. 그렇지만 그때마다 소는 한두 번 재채기를 했을 뿐입니다. 이대로 있다가는 새끼 도깨비가 자꾸 자라서 황소의 배는 터져버리고 말 것입니다. 생각도 못한 돌쇠는 동네로 뛰어가 사람마다 붙잡고 물었어요. 그러나 아무도 소가 하품을 하게 하는 방법을 아는 이는 없었습니다. 이제 돌쇠는 외양간 앞에 앉아 황소를 쳐다보며 공연히 황소 뱃속을 빌려주었다고 후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황소도 자기 신세를 알았는지 슬픈 표정으로 돌쇠를 쳐다보았어요. 그러다가 돌쇠는 피곤하고 졸려서 하품을 했습니다. 그때 돌쇠가 하품하는 것을 본 황소가 따라서 하품을 했습니다. 그것을 본 돌쇠는 옳지 됐다. 껑충껑충 뛰며 조아라 손뼉을 치는데 벌어진 황소 입으로 통통하게 살찐 새끼 도깨비가 깡충 뛰어나왔습니다. 돌쇠 아저씨, 그동안 참 고마웠어요. 은혜 잊지 않을게요. 그 보답으로 소를 지금보다 100배 더 힘세게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새끼 도깨비는 넙죽 엎드려 절하고 꼬리를 휘저으며 두어 번 제주를 넘더니 어디론가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돌쇠는 100배나 힘이 세진 소를 몰며 도깨비가 아니라 귀신이라도 불쌍하거든 살려줘야 돼. 중얼거리며 콧노래를 불렀답니다. 네, 1910년에 태어나서 1937년에 세상을 떠났으니까 27년의 짧은 생을 살다 간 이상. 네, 서울에서 출생해서 큰아버지 밑에서 성장하면서 어릴 적부터 한자 공부를 했다고 합니다. 동광 그 학교에 입학한 후에 보성고보로 편입한 이상은 교내 미술 전람에서 그린 풍경이 1등을 해서 한때 화가의 꿈을 꿨다고 하기도 하네요. 경성 고등공업학교 건축과에 입학을 해서는 그 난파선을 편집도 주도를 했고요. 또 여기에 시를 발표하는 활동도 하면서 또 이 성적도 수석 졸업을 했답니다. 1930년에는 조선의 장편 12월 12일을 연재를 했고 그 이후로 시, 이상한 가역반응, 또 파편의 경치 등을 썼습니다. 주요 작품으로는 날개, 봉별기, 환시기 등이 있는데요. 날개는 고등학교 때 국어 교과서에서 본 기억이 나네요. 그런데 도대체 무슨 말인지 참고서 해설을 보기 전에는 이해가 좀 쉽지 않았던 난해한 시였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문학적으로도 또 그림에도 소질이 있고 건축이나 문학에서도 뛰어난 천재였던가 봅니다. 오늘 소개를 해드린 황소와 도깨비는 1937년 3월 5일부터 매일신보에 연재되었던 그 이상이 쓴 동화로는 유일한 작품이라고 합니다. 도움을 필요로 하는 이들은 귀신이라도 도와주어야 한다는 작가의 생각이 녹아 있는 것 같네요. 어떠셨나요? 이상이 남긴 단 한 편의 동화 재미있게 들으셨나요? 네,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